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서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관련 상담하셨던 영상들 잘 보고 있었는데 저 또한 그런 고민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고민 상담 신청합니다. 20살에 전문대 비서과로 입학하고 22살에 졸업했고 유통알바 반년하고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24살에 나와서 1년 정도 마트에서 직원을 일하고 25살부터 음악에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라고는 27살에 백성예술대학교 합격 정도입니다. 나머지 2년은 작곡 배우고 계속 도전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과일 가게에서 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가게에서도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음악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서 고민하다가 기술직이라는 직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위에 글을 보시다시피 기술 관련해서 배운 것도 없고 문과 출신입니다. 폴리텍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결은 개근 하나 있고 결석 5회 이하, 성적 중위권, 나이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배우고 준비해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폴리텍을 가게 되면 이분 전문대만 3번인데요? 그렇지 않나 이게? 보세요. 이분이 20살에 비서과를 졸업을 했어요. 전문대 학위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백성예대 이것도 다녔죠. 이거 다녔으니까 졸업한 겁니까? 아니면 중퇴한 겁니까? 백성예대가 사실 전문대 중에서는 예대로 유명해요. 음악 쪽 가장 유명한 데는 동아방송예대가 가장 유명하죠. 예. 근데 여기도 유명해요. 아, 중퇴했다. 그러면 폴리텍. 근데 난 특이한 게 남자가 비서과로 가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비서과는 여초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보통 비서 쪽은 여자분들 많이 채용하거든요. 외모도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외모 괜찮은 분들이 보통 비서과를 많이 가거든요.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회사의 어떤 임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CEO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좀 잔심부름 같은 거, 예. 아니면 전화 같은 거 이제 연결해 준다거나 보통 그런 일 하죠. 취업 빨리 하려고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비서과 간다는 거 주변에 말린 사람 없었나요? 그러니까 결국 비서과 졸업하고 나서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지 이쪽으로. 좀 알아보시지. 웬만한 남자들 비서과를 지나갈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비서 쪽은 사실 여자분들 분야거든요. 근데 여자분들도 보통 비서과 졸업해서 비서 쪽으로 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애초에 비서 쪽으로 취업하는 루트가 상당히 없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없어요. 그리고 비서 쪽 웬만하면 외모를 좀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서과로 졸업했지만 이 비서의 전공을 하나도 못 살린 거네요. 못 살린 거네. 그러고 나서 마트에서 직원을 1년 정도 일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음악입니까? 뜬금없이 음악이야. 약간 이분이 약간 사천기질 있는 것 같아. 일반 남자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하게 갑자기 나이 먹고 25살에 음악에 꽂혔다. 원래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원래 음악을 좀 잘했습니까? 원래 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분이 뭐 그냥 뭐 페인처럼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꽂히면 이제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 근데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른 건데.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예체능은 잘해야 돼요. 좋아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주.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잘해도 못 먹고 사는 게 예체능이에요. 음악은 더 그렇고요. 음악은 노래 잘 불러도 워낙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노래 엄청 잘 불러도 뭐 외모가 안 받쳐준다거나 뭐
좋은 노래 못 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뭐 그런 사람 한둘이야 말이지.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소위 소문으로 잊혀진 가수도 많거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노래 엄청 잘 부르는데 꽃 피우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잘하는 거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노래 엄청 잘 부르는데 뭐 잠깐 활동하고 접은 사람도 많거든요. 많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혹시 조진간 혹시 옛날 가수 중에 가비엔제이라고 아세요? 가비엔제이 아실 텐데 그분도 노래 엄청 잘하고 외모도 좋아요. 근데 못 떴어요. 못 떴어. 실력 엄청 좋고 뭐 구설 수도 없는데 못 떴어요. 시아는 아시죠? 시아 그분들은 그래도 좀 떴는데 떠도 사실 오래 활동한 거 아니잖아. 해체하면 끝이단 말이야 이게. 아 모른다고? 모르는. 가비 이제 유명한데 여자분도 아실 텐데 왜냐면 여자분들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모르면 됐고요. 조진간 실망입니다. 농담이고요. 같은 기획사인데 모르다니. 옛날에 막 노래 잘 부르는데 못 든 사람도 많거든요.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 노래 엄청 잘 불러요. 그 유튜브에 라이브 검색하시면 오히려 이제 음원보다 더 나아. 더 나아요. 근데 못 떴어요. 못 떴다니까. 이게 음악이 그래요. 음악이라는 게 운도 좀 있어야 돼.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있어야 돼요. 좋은 노래 받거나 아니면 시기가 잘 맞아야 돼. 그런 게 안 맞으면 아무리 잘 부르고 실력이 좋아도 못 떠요. 뭐 인디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인디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큰 사건 때문에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이제는 뭐 밴드는 이제 사실 뭐 없어요 이게. 이제 뭐 내릴 같은 그룹 안 나와요. 안 나와. 밴드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 아시죠?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생각해봐. 여기 뭐 실용음악 간다 하더라도 내가 노래 잘 불러서 기획사의 어떤 그런 이제 스카우트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노래를 잘 만들어서 대중한테 뭔가 이제 인지도를 얻는다거나.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잘 불러도 답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현실의 벽이 막혀가지고 결국 과일 가게 권고사지. 이분이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한 쪽 열심히 살았어요. 이상한 쪽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꼬였어. 네.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대한 어떤 한계성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느끼고 나서 기술직.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95년생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한국 나이 30살이고 곧 있으면 31살이죠. 사실 이분이 왜 지금 시기에 사연 보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폴리텍이 원서 접수하는 기간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하면 이제 내년 3월달 입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려고 사연 보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혹시 관심 있어 하는 과는 있나요? 왜냐면 퀄리텍도 전공이 좀 있거든요. 전공이 있는데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전공을? 어떤 전공 같은 거 생각하시는지.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뭐 저도 폴리텍이 어떤 전공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폴리텍도 약간 인기 많은 전공이 있고 인기가 좀 없는 전공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예. 아무리 인기 많은 전공 같은 경우에 취업이 좀 잘 되는 거, 좋은 기업 취업 잘 되는 그런 곳이겠고, 반면에 이제 인기가 없는 데는 전기나 설비 쪽요. 그러니까 님은 대기업 생산직 쪽으로 취업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기술 쪽은요 좀 적성이 맞아야 돼요. 기술이라는 게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뭐 이제 자기가 이제 기술 터득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 터득하는 게 좀 재능적인 부분입니다. 예, 재능적인 부분. 평소에 기계 설비를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이런 걸 좀 독하게 좀 팔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전기 설비 같은 것도 사실 워낙에 설비도 다양하고 좀 삽질도 많이 해야 돼요. 욕도 많이 먹고. 예. 그런 쪽은 알고 덤비시는 거예요? 알고? 전기를 배우게 되면 보통 루트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사기업에서 설비 보전 파트로 들어간다거나, 설비 보전 파트는 뭐냐 하면 이제 공장에 설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 설비 같은 걸 다룬다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전기공사 같은 거예요. 전기공사가 좀 위험합니다. 도비가 그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가 뭐냐 하면 이제 외주 같은 거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전기 설비 같은 외주 받아가지고 어떤 공장이나 건물 같은 데 가서 거기 전기 시설 같은 점검하고 공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험해. 왜냐하면 이런 전기 설비라는 게 막 고층에 있어요. 이게 높은 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올라가서 일을 해야 돼. 생각보다 고층 작업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불 켜놓고 라이트 켜놓고 일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위험하긴 해요. 이게. 감전에 감전 의료도 있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있잖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 확실하게. 지금 님은 관심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 잡아야 돼요.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쪽 같이 좀 가닥을 잡아야 돼. 일단 폴텍 가면 등록금 드는데 괜찮겠어요? 등록금 좀 드는데 괜찮겠어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폴리텍이 사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폴리텍이 그래도 예전에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텍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문제는 예전만큼 취업이 좀 잘 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폴리텍이라 하더라도. 그 님은 만학도예요. 만학도. 폴리텍 가면 뭐 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나이가 어릴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학생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구나 이런 걸 많이 체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폴리텍 들어가면 거의 학점이나 자격증 올인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은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격증 스펙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학점까지. 근데 요즘에는 취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원래 폴리텍이 좋았던 이유가 대기업 생산직이나 대기업 설비직으로 많이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폴리텍을 많이 갖고 폴리텍을 선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폴리텍이 나쁘다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런 일자리 수요가 많이 없어요. 사기업 일자리 수요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 회사 추천 같은 것도 안 들어옵니다. 사내 추천 같은 것도.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폴리텍을 연계해가지고 산학협력으로 학생 중에 몇 명 우리 회사로 좀 넣어주세요. 이런 게 추천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 채용보다 쉽게 들어갔어요. 그 이제 산학협력이라는데 요즘엔 산학협력 자리가 많이 없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옛날처럼 스펙 뭐 잘 딴다고 무조건 대기업 채용이 있다 이런 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것도 좀 사실 불리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일을 이제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사실 뭐 들어간 것 자체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을 아셔야 돼요. 현실을. 사실 지금 채용 시장이 안 좋아요. 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입학을 해야 되고 취업 준비할 때 되면 2년 뒤에요. 2026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딱 2년 뒤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사실 지금 놔뒀지만 지금보다 나을 거라 생각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기업 채용은 정말 안 좋을 겁니다. 제조업도 요즘에는 설비를 줄이고 뭐 직원을 새로 뽑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남아있는 직원만 가지고 굴리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신규 채용이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회사일수록 나이를 봅니다. 생기부도 보고 뭐 생기부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사실 나이가 조금 걸리긴 해. 나이가 이미 졸업할 때 되면 32살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폴리텍 졸업할 때면 23살 4살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그래서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엄청 좋은 회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난 대기업 생산직 갈 거야 이런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예. 지금 스펙이 좋은 사람들도 대기업 채용공고 안 나와서 눈을 낮추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못하다는 걸 아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도 모르고 준비하다 나중에 뭐 나이 먹고 나서 졸업할 때 되니까 뭐야 사정이 안 좋네 이렇게 낭패 보는 것보다 미리 알고 가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기 쪽 일은 수요가 있습니다. 전기 기술적인 일은 수요가 있어. 근데 한 가지 아시기 바라요. 전기 쪽 일이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대우가 안 좋습니다. 내가 기술자 취급을 받기 전까지 대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전기 공사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일이 좀 힘들고 고단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 쪽 일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거칠어요. 매너가 있지 않습니다. 욕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커버가 안 돼요. 예전하고 달라요. 만약에 뭐 기업에 채용이 많으면 내가 성적 잘 받는 걸 어떻게 좀 커버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채용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것. 적게 뽑으면 당연히 나이 어리고 스펙 좋은 사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님이 성적 잘 받을지는 그거 이제 공부하고 나서 졸업할 때 돼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예. 보통 현장이 위험할수록 좀 욕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전기 현장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전기 공사 쪽은요, 보통 외근이 많아요, 외근. 보통 공사 하나 따놓고 며칠간 근무하시거든요. 어떤 이제 외주 같은 받아가지고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주일이나 2주, 뭐 한 달 이렇게 그 일 같은 거 계약을 잡아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타지 근무를 해야 돼요. 타지. 집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어디 현장 가가지고 모텔 같은 거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현장 작업자로 거기서 이제 숙식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당연히 개인적인 생활은 없겠죠 이게. 예. 보통 전기공사 가면 이제 같은 팀까지 가거든요. 팀이랑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 끝나기 전까지는 예. 모텔 같은 거 하나 모텔이나 이제 영 같은 거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숙식합니다. 젊은 사람 그 힘들겠죠. 가정인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예. 와이프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 뭐 한번 작업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그런 일 적응하시면 괜찮아요. 그런 일 적응하시면 괜찮은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적응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보통 그런 것 때문에 현타 느껴가지고 그리고 워낙에 대우가 안 좋으니까 전기 자격증 따놓고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전기 산업기사 기사 따놓고 이제 왔는데 그 자격증 딴다고 또 전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격증은 자격증이야. 그냥 이제 선임 자격 얻는 거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전기 자격증 따도 일은 새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이론만 아는 거예요. 이론만 알아가지고 그냥 필기시키 따는 거죠. 막상 이제 일을 배우려면 그 전기 작업자들이죠.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일일이 물어보면서 깨져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초짜들은 돈 많이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저런 데 가보면 꼰대 사람들 많아요. 특히 이런 작업하시는 꼰대들이 많거든요. 예. 약간 이렇게 이제 언어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가면 좀 그분들 정부 치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예. 그분들이 또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전기 쪽 가더라도 전기 전공을 하더라도 전기 공사 쪽으로 가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예. 아버님 말로는 대학 갔다 온 애들 일도 못한다고 이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왜 갔겠어요? 현장에 안 가려고 대학 간 거야. 현장에 안 하려고. 근데 그 친구들 왜 대학 나왔는데 왜 현장에 안 하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여기 왜 왔어요? 대학을 갔다 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 자격증 따가지고 부인학교 여기 온 거겠죠. 네, 일을 못한 게 당연한 거 여러분. 왜냐하면 학교에서 우리가 이론 공부하는 거하고 실전에서 신입으로 일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달라 이게. 네. 공부를 잘하는 건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한다고 다른 것까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똑똑하다고 무조건 훈련 잘 받고 소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군대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아직 시간 남으니까 님이 보니까 전기에 막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전기 쪽이 뭐 취업 잘 되고
그래도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해보셔야 돼요. 어차피 님이 보면 이제는 그런 거잖아요. 뭐 전기리 하고 싶다기보다는 나이 먹어서 정착해야겠다. 나이 먹어서 이제는 하나 꽉 잡고 정규직 같은 데서 이제 오래 해야겠다. 그럼 생산직 쪽으로 가야겠네. 생산직. 정규직 이제 일할 수 있는 생산직. 사람들이 왜 생산직 지원하는지 아세요? 생산직이 단순 반복이라서 뭐 일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생산직이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큰 회사에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으면 못 자릅니다. 지금도 중견기업 이상 회사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다니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회사가 정말 휘청거리지 않는 이상은 못 잘라요. 못 자릅니다. 그만큼 노조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규모가 있는 어떤 대기업 생산직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지만 그래도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직 같은 일하면 특별하게 씀씀이 해쁘지 않는 한은 돈 모아서 집 살 수도 있거든요. 집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생산직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지방이 있거든요. 지방은 집값이 싸니까 보통 생산직에서 이제 일하다 치고 한 6, 7년 동안 축 치고 모으면 빌라나 아파트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술을 배워서 뭐 평생 지옥으로 일할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 정착을 해서 뭐 정규직 일할 것이냐. 근데 그 한 가지는 아시기 바랄게요. 요즘에 제조업 쪽이 상황이 안 좋아서 옛날처럼 대기업 생산직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중견기업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대기업 중견기업 없으면 중소도 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폴리텍이 뭐 대기업 생산직 무조건 뚫고 들어가고 이건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도 난 폴텍 가서 뭐 공부하겠다 하면 가시고, 그게 아니면 좀 생각 좀 잘 해보시고. 지금 이야기해보니까 이분이 뭐 전기에 뭔가 뜻이 있다가 전기가 막 재능이 맞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기가 기술이니까. 기술 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전기 쪽에 배우겠다 하는데, 근데 전기 쪽 일 배우려고 왔다가 못하겠다고 그만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전기 쪽이 그리고 굉장히 거친 사람도 많다는 것도. 예.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연자분? 제가 얘기하는 거 도움이 되었어요? 선택하시는데? 제가 뭐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전기를 배웠다가 때려치우고 저한테 사연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전기 산업계에서 따고 마음 잡고 있는데 워낙 욕이랑 욕을 다 해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이제 그냥 짐 싸두고 차 두고 와가지고 사연 보낸 사람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소장이 전화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소장이 사과하더라고요. 사과하는데 그냥 말뿐이 사과일 것 같아서 때려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막 의지가 부족한 건 있는데 너무 근데 좀 그래. 너무 현장인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 이게. 내가 봐도 좀 심해. 예. 현장인 사람들 보면 약간 너무 좀 보면 기본적인 매너나 어떤 그런 사람들 대하는 게 굉장히 떨어져 이게. 약간 어떤 마인드냐면 하기 싫으면 가. 너 같은 애 없어야 되니까. 나 욕 듣기 싫어? 그럼 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대부분이. 야, 그럼 이거 공짜로 하려고 했어? 누구는 뭐 하루아침에 일 배운 줄 아나? 이게 쉬운 줄 알아? 야, 전기 뽑는 거 쉬운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욕먹기 싫지? 꼬우면 가. 고가하면 가라고.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약간 쌍팔년도 있죠. 항상 하는 말이, 야, 니는 다행인 줄 알아. 나 때는 일 못하면 몽키스피너 맞았어. 맞았다니까. 쪼이트 까이고. 욕먹은 걸로 끝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이게. 그분들 그 마인드 못 고쳐요, 이게, 습성을. 못 고쳐요, 이게. 보통, 꼰대들이 가장 많은 게 기술 분야예요, 기술 분야. 그분들 안 쓰지는 게 왜냐면 그분들 기술을 쥐고 있잖아요, 이게. 기술이나 어떤 공사 계약을 쥐고 있잖아요. 실권력자란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보통 노가다도 많이 있지만, 보통, 네. 좀 치사해요. 남자들이 보면 기술적이 좀 치사합니다. 네, 치사해요. 젊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왔다가 현타 느끼고 나가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좀 좋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면 그래도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너무 인성 개차반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완전 욕이라는 욕은 다 해요. 어떤 욕식으로 욕하냐면
야, 이 새끼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마이키 뭘 알아먹냐? 아이고 이거 학그냥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생산적인 인사한테 매너가 더 좋아. 생산적인 사람들이. 대기업 그래도 그런 있잖아요. 직장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막거든요. 교육도 많이 해. 직장 교육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중견기업 가보면 이제 그런 강사분도 와가지고 뭐 직장 상담도 많이 하고 신입 상담도 많이 해주거든요. 회사가 규모 큰 데는 생산직은 오히려 그런 거 잘해줘요. 그리고 그런 거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언어 폭력 같은 거. 근데 기술직 그런 게 없잖아. 현장 그런 게 없거든요. 특히 경상도 쪽이 굉장히 거칠어요. 예, 경상도 쪽이 굉장히 거칠거든. 퍼트가 안 따르고 뭐하노? 뭐 잘못 처먹었나? 일하기 싫어? 남자들끼리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 너 군대는 어떻게 갔다 왔냐? 아이고 이 새끼들 진짜. 너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겠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아유 그따구로 해가지고 누가 너랑 결혼하겠다. 아이고 참 진짜 씨. 싸패들이 좀 많이 있어. 싸패들이. 싸패들이 좀 많이 있어. 이 기술직이라는 분들 보면 약간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 이 일을 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여자 나이 모르고. 보통 기계과를 많이 가요. 기계과. 보통 기계과를 제일 많이 갑니다. 왜냐면 기계과가 굉장히 법령이거든요. 예. 보통 기계나 화학 쪽을 많이 갑니다. 기계화학. 그래서 본인이 생산직 쪽으로 분야가 이제 관심 있으면 기계나 화학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문제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졸업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 갈 수 있다고 장담 못 해드립니다. 그거 생각하고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설비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요. 이건 본인이 나중에 들어가서 자격증 따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다고 말씀 못 드려요. 예, 추천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추천 정도는. 아마 설비랑 생산을 다 염두해야 될 겁니다. 둘 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설비랑 생산을 같이 염두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 자격증, 설비 자격증, 위험물 자격증도 같이 따셔야 돼.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설비 생산을 가겠다고 하면 자격증 따는 게 보통 산업기사야, 산업기사. 산업기사 못해도 세네 개는 따고 들어가야 돼, 세네 개는. 그러면 딸 수 있는 게 전기산업기사. 얘가 전기 분야 안 간다 해도 전기산업기사 따고, 그리고 설비, 설비, 설비산업기사,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 그러면 산업기사만 4개죠. 이거는 좀 깔고 가셔야 돼. 여기서 더 따면 가스안전산업기사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따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얘기한 자격증이 난이도 높습니다. 꽤 높아요, 이거. 이거 따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마 하루 왼종일 공부하셔야 돼. 수업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폴텍 가보면요. 수업 시간 끝나도 남아서 CCC 같아서 이제 실습한다거나 남아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약간 기숙하고 느낌 들어. 내가 재수생 돌아간 느낌이야. 주말에다 나와가지고 공부한다거나. 예. 그 정도 각오하셔야 돼, 이게. 그냥 기본 수업만 듣고 그냥 뭐 쉬고 다 쉬고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럼 자격증 하나도 못 따고 나오는 거예요. 예. 진짜 월화수목 금 계속 공부만 해야 돼. 수업도 공부하고 남아서 자격증 취득도 공부하고. 그게 자연시간 빼고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2년 동안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독한 각오 아니면 사실 생각 달리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거 가면 사람들 분위기가 그래요. 사는 분위기가. 놀자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생각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이 걸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독한 마음 가져요. 독한 마음. 예. 그래서 제가 더 신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 걸리면 좀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미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분이 뭐 그렇게 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꼬이긴 했어. 차라리 이런 얘기를 좀 어릴 때 누가 얘기해준 사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내가 좀 한 6살, 7살 어릴 때 이분 방송 봐가지고 좀 왔으면 이렇게 좀 헤매는 시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좀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잘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30대 나이 접어드는데, 이젠 실패하지 마세요. 낙오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